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벌써 10강입니다. 오늘은 전자기장에 대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 조금 개념 이해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내용인데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으면 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팁을 드릴 거예요. 그것만 알면 문제 너무 쉬워 문제.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하기 바라겠는데 어떻든 뭐 이론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간략하게 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의미가 있는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서 선생님 좀 다루고 나서 또 팁을 또 대방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처음에 뭐가 돼 있냐면 전기장과 전기력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기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이라고 해서 쿨롱이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돼 있는데 저 요거 형태 한번 잘 봐봐요. 이게 이제 선생님 확인 안 해봤는데 쌤이 첫인상은 굉장히 표절이다 라는 생각이 예, 이게 지금 지워지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앞서서 케플러 법칙을 봤을 때 뭘 배웠냐면 만륜력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 형태가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서 만륜력은 뭐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그렇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 거리를 알 만큼 이만큼 서로 알 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를 서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M이라는 등치, 라지 M이라는 등치가 알만큼 떨어져서 잡아당기고 그리고 얘도 질량은 질량이니까 스몰 m이라는 애도 어떻게 알만큼 떨어져서 잡아당긴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F라는 것은 비례합니다. 어떻게? 얘의 질량과 그 다음 작은 애의 질량 서로의 질량과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져 있으니까 R제곱에 비례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죠. 이퀄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실험적인 그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값을 대입해서 이걸 만륜력 상속이라는 걸 딱 넣게 되면 만륜력 법칙이 됐다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 한번 얘들 좀 꼬라지를 봐봐. 요거 바꿔놓기만 했잖아. 요거를 요걸로. 이거는 이제 거리니까 똑같고, 아예 알파벳도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질량 대신에 전기력이기 때문에 전기를 얼마큼 뛰냐. 응? 플러스 1이냐, 플러스 3이냐, 그것도 숫자로 나타내겠지. 그걸 Q1 혹은 Q2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보면 라지 M, 스몰 m 말고 M1, M2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립을 한 겁니다. 쿨롱 박사가 정립을 했는데 그 만륜력과 차이는 뭐냐면 만륜력은 항상 그래서 여기 잘 봐요. 그러니까 라지 m이 스몰 m을 당기는 힘이나 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스몰 m이 요 r 거리 떨어진 데서 라지 m을 당기는 힘이나 작용과 반작용으로 크기가 똑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놨는데 항상 만륜력은 인력밖에 없어요. 근데 전기력은 차이가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만륜력으로 봤던 거랑 똑같은 그러한 모형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밀어내기도 하더라. 그래서 힘의 방향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인력이라는 게 만륜력만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청력, 얘는 배척하기도 하더라. 청력도 작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알 텐데 기본적으로 플러스 플러스끼리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에서 같은 전기끼리 전하 사이에서는 서로 이제 청력을 작용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같이 다른 전압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을 작용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로 해주면 돼요. 뭐 플러스 3이고 얘는 만약에 플러스 2다 그러면 플러스 2 혹은 여기 마이너스 3이고 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기는 6만큼 잡아당겨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만큼 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부호도 계산해주면 플러스 플러스면 플러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줘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얘네들은 청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 3 마이너스 2라고 하면 크기는 똑같이 6만큼 얘가 힘을 작용해서 있는데 여긴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인력이라서. 그런데 이 인력 같은 경우 숫자가 너무 안 좋아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라는데 마이너스가 나오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도 관계없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들은 인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항상 부호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만 체크해 주면 되고요. 이 양이 이제 크기로 중요한 거죠. 얼마나 세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유인력을 조금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물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하나 가지고 계속 울고 먹어. 그러니까 자연이 이랬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럴 거가 이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거 적용시키면 오 맞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는 거지. 자연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계속 적용시키게 되면 그게 된 거지. 이거 하나하나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갖다가 다 걔네들만의 법칙이 있으면 그거 너무 많아서 못해요. 그런 거라고.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단원의 핵심이 바로 전기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전기력이라는 건 힘 있는 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왜 공간을 정의하느냐를 살펴봐야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만류인력이나 그 지금 여기 전기력은 신기한 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요 밑에 깔려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그 뭐 탄성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마찰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보면 밑에 깔려 있는 애들이 없어요. 여기 다 그냥 이런 식이야. 대부분 좀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힘에 대한 이런 법칙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순한데 밑에 깔려 있는 게 있다는 거지. 여기는 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는 커질수록 이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애가 작아진다는 반비례 관계인데, 이게 뭐냐면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거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요게 없는 게 정상이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얘네들이 힘이 좀 신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미룬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그럼 여기 F 힘을 가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상자를 갖다가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민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F란 힘이 가능해요, 이게? 초능력자야? 말도 안 되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접촉을 해야 돼, 접촉을. 항상 접촉해야지만, 일반적인 힘은 항상 접촉해야지만 그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거리적인 요소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그냥 거리적인 요소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는 거지.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신기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보자라는 게 전기장애 개념이에요. 되겠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기준은 이제 플러스 1쿠롱이라고 하는데, 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전기장을 우리가 E 필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것도 이제 벡터라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 표현대로면 이렇게 물결 표시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이거 외우지 말고 선생님 이제 뒤에서 이거 설명해 줄게요. 이거 설명해 드릴 건데 안 외워도 돼. 괜히 이거 하면 또 뭐 새로운 거 나온 거 같지? 선생님 바로 한 번에 끝내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봐봐요. 이게 뭐냐면 플러스라는 애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전기가 여러분 참 느낌이 없으면 자석, 어렸을 때 자석 많이 가지고 놀아봤으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NS극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게 클립 같은 걸 놓는단 말이야. 그럼 꼭 항상 여기에 보면 접촉을 해야지만 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은 덜덜덜덜 떨리다 탁 붙는다는 얘기지. 여기 이만큼의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의 어떤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장, 지금 이제 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만약에 그럼 이거 자석이면 자석도 뭐야? 떨어져도 작용하니까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 공간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이거 초등학교 때 해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철가루를 뿌리는 거야. 철가루를 촥 뿌리면 철가루가 배열을 하거든. 촥 이렇게 배열을 해. 촥 배열하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지. 촥 들어가면서 여기는 막 이렇게 연결되고 촥막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문양 같은 게 막 나오잖아. 철가루들 막 시커멓게 막 이런 것들 본 적 있죠? 그게 이 자석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는 거야. 힘을 작용하는 그런 공간. 눈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철가루로 우리가 대충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뭐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전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여기에 질량이 놓여 있어. 그럼 얘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 공간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마이너스 전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플러스 전하가 있거나 하게 되면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그런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공간에 대한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플러스가 만들어낸 이 전기의 힘을 미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플러스 1쿨롱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플러스 1짜리 기준, 플러스 1짜리의 전하가 쉽게 말하면 이걸 철가루라고 생각하면 돼. 철가루를 잔뜩 가지고 있다가 여기 원래 전하가 놓여 있는 데다 확 뿌리면 이 전하들이 플러스 1짜리는 여기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밀려갈 거 아니야. 그 밀려가는 그러한 공간을 이게 우리가 선으로 그린 게 바로 전기장에 대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일자리를 쫙 부르는 게 기준은 플러스야. 얘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이게 방향들이 바뀌어 버리거든. 마이너스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당길 거 아니야 또. 그래서 이거 말고 기준 항상 플러스 1로 했어. 그럼 플러스 1을 여기다 뿌려주면 어떻게 돼? 쫙 이렇게 당겨주는 방향으로 철가루 이렇게 아까 봤던 배열하듯이 막 이렇게 철가루 배열하듯이 배열이 될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가고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쌤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장 개념이에요. 굉장히 이게 고급 개념인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런 설명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다들 아까 봤던 이런 식으로 장의 특징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했었겠지만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이 장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 공간의 특수한 상황을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저번에도 선생님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보니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학교에서 수업하지 EBS에서 하지 또 뭐 여기 유튜브에서 하지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시리즈도 많아요. 어디서 했는지를 선생님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어디서 했는데 그게 막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그래서 막 했다 그러고 막 찾아보면 없을 수도 있고 안 했다 그러고 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양해를 좀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류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 G라는 걸 좀 따로 띄워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M 해서 R제곱 했는데 이게 지구하고 달로 표시되는데 지구하고 여기 물체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물체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여기하고 지구는 뭐 거대한 스케일 차이가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책가방이냐 볼링공이냐 요거는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그때 얼마만큼 볼링공이 힘을 받느냐 해가지고 그 무게라고 하는 건 그게 지구가 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그게 무게야. 그래서 이걸 측정하려고 하는데 지구는 안 변하지. 우리가 요걸 들고 태양으로 가거나 달로 가지 않는 한 얘는 안 변해. 그래서 이거 변하지 않아. 그 다음 이 거리가 지가 암만 높이 들어봐야 우리 인간이 들어봐야 이 우주선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닌 이상 이게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거든. 그래서 그냥 반지름으로 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것도 변하지 않아. 만류인력 상수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가 미리 다 계산해 놓자. 귀찮게 그때만 다 대입하지 말고 해서 요 세 녀석에 대한 걸 계산해 봤더니 그게 하필이면 값이 얼마 나오더라? 그게 9.8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G라고 놓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게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mg하고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야. G라는 요 지금 지구의 상황, 이것들이 다 고려된 지구의 상황 안에 M이란을 놓게 돼. M이 발음 미안합니다. 발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M이라 나 의식하면 안 되는데. 다시 천천히. M이라는 것을 여기 놓게 되면 그때 이 M이라는 것이 받는 지구로부터 받는 힘을 우리가 무게라고 해서 이렇게 중력이라고 표시한 거거든.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중력 가속도의 개념인데 이제 요거를 중력장이라고 놓을게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아이디어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봐서 알겠지만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드린 건데 아인슈타인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m이라는 거대한 질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거야. 그쵸? 그 시공간,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시공간 범위 안에 또 다른 m이라는 게 놓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시공간을 따라서 얘가 이동한다. 그게 만류인력이었어요. 즉 만류인력이 뉴턴이 말한 걸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깨버린 거야.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서로 잡아당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질량이 큰 질량이 있을 때 그 질량은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질량이 놓였을 때 그 새로운 질량은 거기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그냥 이동하는 것 뿐이다. 그 시공간의 길을 따라 간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얘도 조금만 해도 이제 시공간을 바꾸겠지. 근데 이제 여기가 더 거대한 시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으냐면 이런 거야. 이 개념을 이걸로 잡은 거야. 큰 질량이라는 게 놓였을 때 여기에 이렇게 시공간이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뭐라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G라고 놓자라고 한 거예요. 이 말로 하기 어려운, 이 그림으로도 그리기 어려운 이 상황을 그냥 G라고 하자. 그리고 그거의 이름을 중력
장이라고 하자. 왜냐면 얘 시공간이니까. 이 공간이란 말이야. 아, 특수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만륜력이잖아요. 요게 지금 요게 요 녀석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요 녀석 여기서 좀 이렇게 쓸게요. mg잖아요. 요게 mg가 아니고 요게 mg잖아요. mg. 요 녀석 말고 지금 요 녀석들에 대한 게 g잖아. 그러니까 요 지금 지구에 대한 모든 역량, 질량뿐만 아니라 요 질량은 여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거리하고 이런 걸 포함시킨 게 바로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대한 질량이 m이 놓이면 거기에는 특수한 상황 g라는 걸 만들고, 그렇죠? 그 g에 어떤 다른 물체가 놓였으면 그 g의 상황에 따라서 얘가 힘을 받아서 운동한다. 이 길을,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운동한다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이래서 이걸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구가 아니라 달로 가면 이 특수한 상황이 지구보다 약하게 펼쳐져요. 그래서 똑같은 질량,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링공의 질량은 달에 가던, 그건 이게 물질의 양이니까, 원자 양이니까, 달에 가던 뭐 태양에 가던 어디 가든 이건 변하지 않지. 근데 달에 가지고 가면 이 특수한 상황이 요게 작아버린 거야, 요게. 그래서 힘이 작아진다. 그래서 무게가 작아지는 거야. 6배 준다 그러잖아. 이해가죠? 만약에 요걸 들고 태양을 갔어. 그럼 그 태양에 대한 특수한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이게. 이 특수한 상황이. 응? 태양에 대한 중력장이. 그래서 이 질량은 똑같지만 중력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태양이 잡아당긴 힘이 커. 그렇죠? 그래서 무게도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고 이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응용한 거야. 전기도 이게 신기한 힘이거든. 뭐냐면 거리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한 거야. 잘 보세요. 어떤 플러스라는 전화를 여기다 놓게 되면 이 플러스라는 전화 때문에, 선생님 마이너스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마이너스라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전화를 놓게 되면 이 마이너스 전화 때문에 우리 눈에는 모르지만 어떤 특수한 이 공간의 상황이 변한다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플러스라는 애를 놓게 되면 걔는 이 특수한 상황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다니는 게 바로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을 뭐라 그런다? 전기장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그걸 E라고 하자고 한 거야.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라는 게 항상 1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Q라고 해가지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떤 일반적인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거기에는 특수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 특수한 상황에 Q라는 애를 놓게 되면 얘가 힘을 받습니다. 이 얘기야. 자, 다시 여기서도 요거 한번 볼게요. 지구가 있으면 거기에 특수한 상황이 펼쳐져요. 거기에 질량을 놓게 되면 얘는 운동을 하게 돼요. 힘을 받아서 운동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이 특수한 상황 중에 또 얘는 종류가 두 종류. 플러스한 애가 특수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 2가 펼쳐진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놓게 되면 얘는 멀어지는 방향.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청력이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뭐 마치 이 공간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얘들이 서로 멀어지잖아. 이렇게 멀어지잖아. 그래서 어떤 전기를 뜬 애가 놓게 되면 전기적인 특수한 상황을 그 주변의 공간에 만들고, 그게 전기장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떤 전하 또 다른 Q라는 걸 놓게 되면 이 전하는 원래 처음 전하가 만들어 놓은 특수한 상황을 따라 힘을 받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전기장의 개념. 그래서 봐봐. 선생님 그걸 왜 외우지 말라 그랬냐면, 아까 전기장이라는 거 있죠. 전기장. 그쵸? 전기장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F분의 Q 이렇게 하잖아. 얼마나 헷갈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하나의 전화가 있었어? 그럼 걔는 특수한 상황 만들겠네, 주변에. 거기에 또 다른 전화가 놓였어? 그럼 힘 받겠네? 라고 하면 끝난 거야. E는 뭐야? 그럼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 요게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E는 뭐 F분의 Q, F분의 Q 뭐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야.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중력장에 들어온 물체는 자신의 질량 m의 중력장의 세기를 곱한 만큼의 힘으로 중력장의 반응. 이게 무슨 얘기야? 선생님 표현한 대로 해볼게요. 원래 기본적인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 주변에는 특별한 공간적인 상황이 형성이 돼요. 거기에 새로운 질량 m을 놓으면 걔는 그 시공간을 따라서, 그 공간을 따라서 운동하게 될 때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중력에 대한 개념. 전기장에 들어온 전원, 그러니까 전기장에 들어온 어떤 전하가 이미 있어야지만 그 전하가 특수한 주변 공간에 특수한 상황을 만들겠지. 그걸 전기장애로 하자 이거야. 거기에 새로운 전하가 들어왔으면
이 전기장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 지금 새로운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는 그러한 힘을 받는다. 그 전기장을 따라서 이 전하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힘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전하량에 전기장의 세기를 곱한 만큼의 힘 F는 QE로 전기장에 반응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G라는 게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아까 태양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이 전기장도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0짜리가 만들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100짜리 막 이만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막 이 공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까? 그리고 이 장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파동 있죠? 파동이 뭐 매질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전자기파 막 이런 거 보면은 매질이 없는데도 막 진행하고 뭐 복사 에너지는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게 장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을 살펴보면 사실은 뭐 요거 하나 안 해오는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굉장히 세련된 내용이거든. 교과서에서 이렇게 안 다루잖아.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 놓인 그거 얼마나 멋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과 전기력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력선은 양전하가 받는 이게 기준을 양전하로 했어요. 이거는 그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기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서 이거를 선으로 나타내는데 자 보세요. 아까 봤던 거야. 플러스라는 게 이미 놓였어. 그럼 얘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어떤 특수한 상황? 굳이 그리면 이런 식으로 특수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 양전을 놓게 되면 얘랑 멀어지는 거. 여기다 놓으면 얘도 여기에서부터 멀어지고 이게 3D가 아니라서 그런데 앞에서 보면 앞으로 멀어지고 뒤로 보면 뒤로 멀어지고 그거를 위로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놓는 족족. 그게 이 그림이야. 되겠어요? 자, 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특수한상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다가 플러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플러스 놓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도 뭐 3D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보게 되면 마치 하수구에서 물 빠지지 이 플러스 전하를 여기 놓게 되면 다 그냥 이렇게 하수구에서 물 빨려 들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힘 받는다 그걸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 아시겠죠? 전기력선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건 뭐겠어? 이쪽도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니까 여기다 놓으면 빠지고 여기다 놓으면 빠지고 여기다 놔도 이쪽으로 멀어지고 여기다 놔도 이쪽으로 멀어지지.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 어? 일로도 안 가고 일로도 안 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요 가운데 같은 전압으로 만들어진 요 전기력선에서 요 가운데 부분은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야. 그 이유는 이 부분은 이제 힘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받지만 이게 힘의 평형 때문에 힘을 받지 않은 거와 같은 그런 효과. 아시겠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전화를 놓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겠어요? 그걸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기력선을 볼 때 말이에요. 요게 이제 같은 이것도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같은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게 같은 전화 같은 경우는 요 중간이 비어요. 요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전화 같은 경우는 관통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이제 이 관통. 다른 전화끼리는 관통한다기 때문에 이 전기역선을 표시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같은 전화인지 다른 전화인지를 단번에 이제 표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생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화량이 이쪽이 더 2배가 크다.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2니까 2배가 크다 그러면 전기력선이 더 남아 돌아요. 전기력선이 더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패러데이가 만들어 놓은 역작 중에 역작이에요. 만약에 이런 진짜 단순하게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을 표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다 미분적분으로 해야 되거든. 얘들이 어떻게 힘을 받는지 다 미분적분으로 계산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시각적으로 그냥 딱 봐도 비주얼라이제이션 돼 있잖아. 응? 발음이 안 좋다고요? 네, 좀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 자, 미안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꼭 그려봐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 꼭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력선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징글징글하게 안 해봐. 요것만 해봐, 요것만. 요 정도만 해보라고. 이게 한번 그려보면 다르다니까. 진짜 말 안 들어. 진짜 안 해봐. 해봐, 안 한다니까. 빈종에다 한번 해봐야 할까. 잔소리도 치기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이 특징 한번 살펴보면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되겠죠? 전기력선은 한 점에서 그건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전기장 방향, 요 지점에서 전기장 방향, 요게 전기장 방향이 돼요. 요 지점에서도 요게 전기장 방향이고.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이런 곡면이잖아, 곡면. 우리가 이제 굳이 나타내가 한다면,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그 부분에 대한 이게 빨려 들어가는 부분을 이게 나타낸 거야, 이게 이거 접선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접선이 그거고, 전기장의 쌩에는 전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한다고 해가지고 센 곳을 더 많이 그리겠다 이거지. 센 곳을 더 많이 그리겠다 이거야. 빡빡하게 세니까 양을 많이 하겠다 이거야. 됐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하량의 비례. 이것도 마찬가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세면은 더 많이 그리고 이 약하면 적게 그리고, 전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체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정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장 자기장 문제 핵심을 선생님이 팁을 방출한다는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패턴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형성됐을 때 얘 전하가 뭐고 누가 더 세냐 이거 찾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두 개씩 있을 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응용하면 하나 더 넣다든가 뭐 하나를 더 넣는다든가 해서 양을 늘리면 되는데, 기본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지 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아예 한 번에 다 설명할게요.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알죠? 도선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자석되잖아. 이렇게 돌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잖아. 그것도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전기장의 균형점의 위치를, 요게 제일 중요한데, 이 균형점 있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힘을 받지 않는 지점, 얘랑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균형점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로 바로 한 번에 갈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우선 전기부터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얘가 플러스고요, 얘도 플러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여기 지점에서 힘을 받으면 얘가 플러스짜리, 항상 전기장은 플러스 1짜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 있는 애가 보게 되면 B에 의해서는 왼쪽으로 힘받죠. 밀어내니까. A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힘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라고 해봐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지금 플러스 1이 있다고 하면은 B가 이쪽으로 당기고 A는 이쪽으로 당겨서 얘네들이, 물론 얘가 더 클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안에서 균형점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얘랑 얘 무슨 얘기냐면, 얘랑 줄다리기 할 때 같은 전하라면 항상 균형점이 얘네들 사이 안쪽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안쪽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다른 전하는요, 절대로 안쪽에 균형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어느 곳에서라도. 자,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 플러스 1자리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얘 A에 의해서 얘는 밀리죠. 플러스끼리는 서로 미니까. 그 다음 B에 의해서는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균형점, 0이 되는 힘, 얘가 힘을 받지 못하는, 안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지점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반대로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라고 한번 해보죠. A에 의해서는 잡아당기죠. B는 또 밀어주는 거예요. 또 힘이 얘네들이 이거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으로 잡아당기거나 서로 밀거나 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협력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안쪽에서 형성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전할 때는 바깥에 형성됩니다. 자, 한번 바깥에 형성되는 거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한번 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1자리가 있으면 A는 어떻게 되죠? 밀죠. 그렇죠? B는 어떻게 되죠? 잡아당겨요. 물론 얘가 더 잡아당기고 뭐 덜 잡아당기고 그건 이제 우선 나중 문제고, 우선은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힘의 균형점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가능해요.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플러스는 어떻게 된다? 얘 밀죠? 마이너스는 당겨요. 그래서 균형의 여지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A는 잡아당기죠? B는 밀죠. 균형의 여지가 있다니까, 바깥쪽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A는 플러스를 잡아당기고 B는 밀기 때문에 균형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자, 내부의 균형점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얘네들은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어떻게? 같은 전화예요. 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깥이야? 그러면 뭐 다른 전화고, 저기 뭐야, 안쪽이야? 그러면 같은 전화네. 이걸 바로바로 이제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외부일 때는 어떻게 된다? 다른 전화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전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자기장 문제인데, 요거 이제 도선 있죠, 도선을 위에서 본 거라고 생각해봐요. 도선도 똑같아요.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요 X표로 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쪽으로 나오는 걸 한번 우선 해볼게요. 전류가 나오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같은 여기 지금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엄지손가락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여러분 얼굴 가리키고 돌리면 요 내부는 이렇게 돌아가요. 이해가죠? 예, A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B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럼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저기 뭐야 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상쇄될 공간이 요 안에서는 이게 여지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XX로 해보죠. XX. 자,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XS로 같은 방향으로 어떻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요거에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B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니까 이 내부의 존재. 그래서 이 내부의 균형점이 존재하면 이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똑같아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그래서 자기장의 위치가 내부다. 그럼 얘네들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제는. 되겠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 내부에서는 절대로 균형점이 맞춰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X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돼. B에서 나오지.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들은 다시 협력이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진다고. 절대로 얘들이 상쇄될 리가 없다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전하가 이제 다른 전하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다른 전하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얘네들에 의해서 직선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외부점에서 이게 만약에 균형점을 맞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균형점이 맞췄다는 얘기는 자, 이제 요거 신경 쓰지 마요. 만약에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요렇게 돌면서 A는 이렇게 올라오지. 근데 균형이 돌려면은 B는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 줘야 돼. 내려가 주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엄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가리켜야지만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여기가 X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여기 동그라미에서 나오는 거. 그 반대가 되는 거야. 외부점에 있으려면 여기도 마찬가지. 외부점에 있는 거는 항상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 됐죠?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방향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싹 지우고 이제 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게요. 크기. 그럼 누가 더 센 놈이고 누가 더 약한 놈이냐 이제 그거 따지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얼마나 쉬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뭐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태양가다를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전기력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 이 거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게 제곱에 반비례하거든. 그래서 거리가 떨어지면 뚝뚝뚝 떨어져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과 달,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요. 지구를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지구가 있고요, 달이 있어요. 달이 여기 붙어 있어.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지만 조석간만의 차가 있죠. 태양도 지구에 있는 쪽을 잡아당기고 달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물이 형성되는 이게 지금 이렇게 물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그 밀물썰물이 두 번씩 일어나는데 얘 힘하고 태양의 힘하고 요 달의 힘하고 요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구 입장에서는 균일하게 작용하거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얘가 힘이 세서 똑같아서? 당연히 아니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힘이야. 태양하고 비해. 근데 태양하고 견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거든. 작지만 너무 가까워. 얘는 워낙 크지만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그 중앙에 지구라는 게 바로 이 둘의 힘의 균형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즉 균형점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센 애한테는 멀리 있고 작은 애한테는 가까이 있으면 얘네들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전기장이 지금 전기로부터 얘기할게요. 요 지점에 형성이 됐다. 이게 균형점이야. 이게 균형점, 전기장의 균형점이 요 지점에 형성돼. 이게 지구야. 그럼 이게 뭐가 돼? 가까운 게. 이게 달이 돼야 되지. 이게 뭐가 돼? 태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균형점인데 워낙 얘가 세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얘가 균형이 되는 거고 얘는 힘이 작지만 가까이 있어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이 작지만 가까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작아도 얘랑 균형을 이제 쉽게 말하면 맞짱을 뜰 수 있다는 얘기지. 되겠죠? 그럼 봐봐. 이걸 딱 보게 되면 여기에 균형점이 있다는 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 할 수 있어. 이제는 내부에 있죠.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전하의 양 A와 B의 전하의 양 똑같고요. 전하의 크기는 누가 세다? 멀리는 A가 센 애예요. 얘가 태양이고 얘가 달이기 때문에. 됐죠? 봐, 한 번에 이제 끝나잖아.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이런 정보를 우리가 바로 이제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균형점이라고 해봐. 여기가 이제 전기장이 0인 지점이라고 해봐. 전기장이 0인 지점. 이게 지구야 그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달이 돼야 되고 이제 이때가 얘가 태양이 돼야 되겠지. 됐죠? 내부점에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전하량은 A, B는 똑같고 전하량의 크기는 B가 훨씬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로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균형점이야. 응? 여기가 균형점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전기장이 0인 위치라고 해봐. 그럼 우선은 얘가 플러스면 여기 밑에 쓸까?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인 걸 알 수 있고 누가 세? 달이 이쪽이 센 거지. 이쪽이 B가 센 거지. 얘는 가까워서 요만큼의 지금 굉장히 가까운데도 여기서 균형점을 찾지만 힘의 평형점을 진짜 멀리 떨어졌는데도 정말 멀리 있는데도 얘는 여기서 멀리 있는 데서 균형 찾다는 얘가 굉장히 센 애지. 그때는 얘가 태양이 되고 얘가 달이 되는 거야. 얘 태양 달이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바로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만 더 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걸로 하면서 문제 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 여기가 지금 전기장이 0인 지점이야. 그럼 뭐 어떻게 돼? A, B의 전하의 종류는 어떻게? 다르고 얘가 얘가 태양이 되니까 A가 훨씬 전하량이 센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균형점이죠. 지금 여기가 균형점이 여기가 만약에 얘가 요로 지나가게 되면 요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전기장을 느낄까? 어떤 전기장? 그렇지. 얘에 대한 전기장을 느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건 오로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얘가 힘은 약하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였거든. 얘는 거리가 멀지만 워낙 얘는 강한 애였어. 근데 거리적인 요소에 대한 거 아까도 제곱에 비해서 뚝뚝 떨어진다 했지. 거리적인 요소가 조금만 손해보게 되면 얘는 미천 다 드러나는 거야. 원래 약했던 애였어. 응? 힘도 없는 애가 폼 잡고 있었다는 게 바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문제가. 최종 문제. 자, 최종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잘 봐요. 두 개 볼까? 하나만. 자, 하나만. 두 개. 내부점, 외부점 하나만 해봅시다. 자, 그럼 한번 볼게. 여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전기장이 0인 지점이야. 여기가 지구 위치야. 됐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자, 요 녀석에서 요 지점, 지금 여기 P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5점으로 옮겨갔더니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요때 얘네들의 특징을 다 우리가 해석해 보시오라고 하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가 지금 균형점이라고 그랬죠. 내부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종류예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가깝죠? 얘가 달이고 여기가 지구고 얘가 태양이죠? 얘가 훨씬 센 애입니다. 됐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는 미천 다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 왔을 때는 B에 대한 효과가 클 거 아니야. B에 대한 효과가 클 거 아니야. 센 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전기장 방향이 왼쪽이래. 플러스 짜리거든. 항상 기준은 플러스를 여기다 가까이 갔더니 이쪽으로 밀었대. 그러면 B는 뭐야?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 A도 플러스가 되지. 내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B가 센 플러스, 약한 플러스. 끝. 상황 종료. 얼마나 쉬워. 됐죠? 외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외부로. 여기가 균형점인데 만약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놨더니 그때는 여기서의 전기장이 뭐 이쪽 방향으로 해볼까요? 이때도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해볼까요? 반대 방향이더라. 그냥 요 같은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봐봐요. 균형점이 여기란 거지. 우선 외부지. 그럼 A와 B의 전하의 종류는 똑같다. 여기 가깝지? 멀지? 누가 세? B가 세. 균형점에서 이쪽으로 몰게 되면 얘는 가까운 애는 미천 다 드러나고 원래 실력자의 능력이 여기까지 펼쳐지지? 근데 걔가 이 플러스 짜리를 당기는 힘을 작용하더라.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지. 종류는 다르니까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끝. 마이너스고 전하량이 A보다 크고 얘는 플러스고 B보다 전하량이 작고
컴플리트잖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는 약한 전하 혹은 약한 전류도 마찬가지. 이제 이걸 또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 쪽은 강한 전하고 그래서 멀리 있지만 이게 워낙 실력이 뛰어난 애기 때문에 그 가까운 애에 대한 능력을 얘가 이제 상쇄시키는 거야. 강한 전류라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게 되면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이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서 자기장 형성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자기장이 0인, B필드가 0인 부분이 생겼다. 균형점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선 내부지. 그럼 전류의 방향은 똑같아. 전류의 방향 똑같아야 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지금 봐봐요. 얘 가깝고 얘는 멀죠. 얘는 뭐냐면 이게 달에 해당하고 얘가 태양에 해당하는 거야. 태양. 되겠죠? 그럼 전류의 세기는 누가 세다? B가 더 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봐. 응?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동했을 때 그때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이 위쪽이란 건 누구 영향이야? 지금 이쪽으로 얘는 멀어지고 얘가 가까워졌으니까 얘에 대한 영향이거든. 아 얘에 대한 영향이 때문에 위쪽이 됐기 때문에 이 방향을 돌려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돌아가려면 엄지가 안으로 꽂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같은 전류니까 얘도 들어가야 되겠죠.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바깥쪽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기장이 지금 균형인, B필드가 0인 부분이 생겼다라고 해봐. 응? 근데 이게 이쪽으로 멀어져 놨더니 이걸 이쪽에서 이제 멀어진 부분에서 생겼던 이번에는 얘가 이제 이렇게 아래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더라. 여기는 균형점으로 0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 외부지, 그렇죠? 전류의 방향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균형점을 비교해 봤을 때 가깝고 머니까 얘가 실력자 태양, 얘는 달에 해당하는 거죠. 되겠죠? 근데 멀어졌어요. 멀어졌단 말이야. 멀어졌으면 얘는 미션 다 드러나지. 실제 멀리 있는 실력자의 실력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럼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돌리려면 여기는 점이 돼야 되는 거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래가 되지. 응? 여러분 얼굴로 엄지손가락 가리키면.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A는 어떻게 되냐?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B는 나오고 A는 들어가면서 크기는 B가 전류가 훨씬 세게 돌고 있다. 이렇게 돌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얼마나 쉬워. 아시겠죠? 요거 잘 정리하면 그래서 잘 문제들 쉽게 그냥 10초 컷, 20초 컷으로 이게 뭐 고민할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인데 이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 중성이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성이야. 원자핵과 전자핵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유전체가 형성돼서 여기 플러스가 생겼다. 그럼 도체는 내부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플러스들이 왔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전자들이 일로 와. 직접 이동을 해서 와. 이렇게 와가지고 마이너스들이 여기 몰리게 되고 대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유도되고 여기 전자들이 빠진 이 부분은 플러스가 유도돼서 이렇게 대전됐다. 전기를 띠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는 이게 정전기 유도에서 이제 유전 분극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거 항상 그 원자 모형에서는 이 플러스 원자핵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아빠라고 얘기하고 여기 돌고 있는 애를 딸로 얘기해서 딸내미로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아이돌 왔다고 해서 막 오빠 해가지고 막 다 집 밖으로 막 나가는 거지. 여기 아버지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가서 그냥 아이돌 만나러 가는 거고. 여기는 엄격한 집안이라고 그랬잖아. 전자들이 집 밖을 아버지를 못 벗어나. 대신에 그래도 얘네들도 아이돌을 좋아한단 말이야. 아이돌을. 그래서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쏠려 약간.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화끈하게 오지는 못하고 이건 안 되고 여기서 쏠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그러니까 얘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강하게 쉽게 말하면 정전기가 유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정전기를 띠고 있다 이 얘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녀석 도체 같은 거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뭐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대전돼 있다. 플러스로 대전돼 있다고 한번 해보죠.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대전돼 있다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접촉되면은 이거는 그냥 같이 한 물체로 보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마이너스들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도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그려야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오빠 있으니까 오빠 하면서 마이너스들 일로 쏠린다고.
그럼 여기 있는 애들도 이쪽으로 다 오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만 남는다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상태에서 얘네들 띄워놓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이쪽 녀석들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이 얘기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중성이었어. 지금 중성인데 자 여기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를 접촉을 시키면 이게 얘도 도체고 얘도 도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랬죠. 중성은 신경 쓰지 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4개가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는 거라 생각하면 돼. 전기적으로는 이제 중성이니까. 얘들이 전체적으로 한 물체랑 똑같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개, 여기도 마이너스 2개가 최대한 벌어져서 있지. 그래서 띄워놓으면 얘는 마이너스로 바로 대전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 전자이동도 에너지 흐름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뜨거운 물하고 찬물 섞어 놓으면 얘가 뜨거운 물이라고 하고 찬물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지금 보면 얘가 원래는 마이너스고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잖아. 얘는 마이너스고. 응?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뜨거운 물하고 찬물 섞으면 결과적으로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거야. 얘는 원래 강한 4개짜리 마이너스에서 2개짜리 마이너스로 미지근해졌고 얘는 찬물이었어. 그런데 2개짜리 마이너스로 또 미지근한 물이 됐다. 언제까지? 균형 맞춰질 때까지. 뜨거운 물, 찬물이 섞여서 균형 맞춰지면 미지근한 물 되는 거 있죠? 뜨거운 애는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애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플러스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단지 차이는 마이너스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중성이었잖아. 근데 여기 플러스가 너무 많어. 근데 접촉돼 있다고. 여기 있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중성인 애 중에서 마이너스 2개가 여기 이쪽으로 이동해서 얘들을 중성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얘네들도.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2개 남고 여기도 플러스 2개 남으니까 뜨거운 물 찬물 섞으면 미지근만 되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아이디어를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석주의의 자기장 해가지고 이제 전류에 대한 자기장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은 자기장도 이것도 이제 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건 뭐다? 이것도 원거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플러스 전하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랑 N극이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고 반대로 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S극이라고 이름을 이제 달리 불렀지. 왜냐하면 전기와 자석이 따로 분리돼서 우선은 이제 연구가 됐던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는 N극, S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서로 통과한다는 얘기는 다른 극이란 얘기예요. 전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아둬야 될 건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 그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 자석에서는 N극에서 S극으로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여기다 중간에다 플러스 일자를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플러스에서 밀고 마이너스에서 당기니까 결과적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자기장을 우리가 비필드라 해서 비를 놓는데 이것도 이제 항상 똑같아. 세기랑 방향이 어떻게 되냐? 방향은 이제 자기력선 방향. 그래서 뭐 N극과 N극이면 서로 밀어내고 SS도 밀어내고 NS는 당기고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세기는 바로 뭐냐면 이걸 우리가 자기력선으로 나타냈을 때 이 자기력선 수 요거 우리 자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에 비례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곳에서 이 지금 자기력선 수가 이렇게 많다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냥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요 화살표가 그대로 자석이라면 여기 N극 S극 여기도 N극 S극 여기도 N극 S극 여기도 N극 S극 자석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자석이 전체적으로 이만큼 묶어놓으면 굉장히 강한 자석이 되겠지. 얘들이 다 누적되니까. 그리고 이 면적을 나눠주는 겁니다. 무조건 양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있는데 머리카락이 5개가 났어.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3가닥밖에 없네. 3가닥밖에 없네. 누가 머리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5개가 얘가 많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지. 면적에 비해서 얘기하지. 이 사람은 대두야. 머리가 너무 커. 응? 머리의 면적이 머리 면적을 5라고 하고 이 사람 머리 면적 1로 해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1이라는 그 머리 면적에 머리카락 하나 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1이라는 면적에 3개가 난 거기 때문에 얘가 밀도가 높다고. 그래서 얘는 머리숱이 좀 3개밖에 없지만 좀 많은 거고 이 사람은 헝한 거지. 털 자체는 이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더 헝해 보이는 거야. 그런 밀도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자기장은 여러분 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고 선생님도 뭐 누누하게 얘기했는데 자석 만들기 편하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이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이 도선이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자석의 방향, 자 세기는 봐봐요. 이것도 B 필드로 나타내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인이거든. 전류를 세게 넣어주면 더 강한 자석 되겠다. 더 세게 넣어주면 더 강한 자석 되겠다 이거고. 이것도 거리에 대한 요소가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이 녀석은 R의 제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유일하게 여러분 요 거리에 대한 요소 중에서 이 제곱이 아닌 형태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요거 하나 나와요. 요거 자기장에 대한 거. 거리가 멀수록 그냥 그거의 제곱 형태가 아니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요거에 반비례해서 이제 세기가 줄어드는데 이게 사실은 요 제곱으로 유도하는 것보다 R로 유도하는 게 이게 끔찍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공 가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뭐 공대를 가거나 뭐 저기 자연과학대를 가서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면 이걸 유도할 거야 처음에. 비오사바르 법칙이라 해가지고 꽤나 골치 아픈 그런 수학을 써야 돼. 이건 간단하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 어쨌든 이런 겁니다. 이거만 조금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요. 방향은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오른나사 법칙.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사실 이 EBS에서 할 때는 이게 편해. 선생님이 엄지를 돌려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 태블릿 강의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돌려야 돼. 엄지를 가리키고 난 다음에 돌을 이렇게 돌리라고 돌려. 샥샥샥 돌리면 내 손가락이 여기는 이렇게 되지. 저 안쪽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저쪽 이 도선의 뒤쪽에는 이렇게 통과되지. 근데 이쪽 도선에서 나오지. 이게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요걸 여기다 그리면 이쪽 부분에서는 이게 화살표로 그린 거지. 이쪽 부분은 들어가니까 X로 그린 거지. 이쪽 부분은 왼쪽으로 가는 거지. 요 도선 뒤쪽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점으로 표시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형 도선도 직선 도선이 자석되잖아. 전류 넣어주면 자석되는데 얘도 자석되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 여기서 그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애들이 휘었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여. 이 자기장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자기력선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 좀 더 강한 자석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솔레노이드를 해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못에다 이게 그 니크롬슬 같은 거 이런 걸 막 감았잖아. 응? 에나멜선 같은 거 감았단 말이야. 그걸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모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막대 자석 형태로 좀 강한 자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 가지고는 너무 강한 전류를 흘려주지 않는 한. 근데 강한 전류에다 애 다 보내면 어떡해? 초등학교 실험하다 애들 다 사망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걸 횟수를 많이 감는 전류 질을 높이는 방향보다는 얘 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석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신기하다는 거야. 도선에다 전류 넣어주면 자석되네. 그럼 왜 그 원인은 뭘까라고 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뭐냐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운동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자석이 된다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뒤에 선생님 정리할 거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플러스도 관계없어.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자석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석이 뭔지 알겠어. 뭐냐면 그냥 전류가 전기를 띤 애가 운동하고 있으면 자석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막대 자석 있잖아. 응? 도대체 여기는 전류가 어디 흐르냐 이거야. 어디 흐르냐 이거야. 아까 도서에다 전류 넣어줘서 얘 자석된다는 건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는 어디에 전류가 흐르냐. 그게 이거예요. 이거. 이 안에들 자석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있죠.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의 전자가 돌고 있죠. 그쵸? 전자가 돌고 있으면 여기 전류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쪽으로 돌면 우리는 이제 그 전자 마이너스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전류 방향 항상 플러스라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전자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방향으로 이때는 잘 봐요.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내 손가락이 감아져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이렇게 N극 S극이 생기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류 방향을 그냥 내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거꾸로 되면서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거든.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상 엄지가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내 손가락을 전류로 잡으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N극이 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편하게 잡고 싶은 만큼 잡으면 돼. 아무거나. 꼭 그 처음 배울 때는 여러분들 그걸 좀 힘들어 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자가 궤도 운동하는 게 전류가 운동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전하가 운동하는 거고, 요 자체 내에서 얘가 스핀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전자 회전 방향하면 이것도 이제 전류 방향 반대로 해가지고 요 스핀 방향에 따라서 요것도 전하가 이제 운동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석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꽂아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원자 자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자석 효과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선생님, 일반적인 책상 같은 경우도 다 원자 돼 있고 전자 돌고 있는데 걔네들 왜 자석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이제 원자 자석들 있죠. 그럼 얘가 N극, S극, N극, S극 막 이렇게 원자들이 사방에 있는 이런 자 원자들이 수없이 있잖아. 근데 이런 이제 영구 자석이 되는 애들의 특징은 얘들이 자석이 되는데 방향이 나란해. 그래서 힘을 쫙 모아주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자석이 아닌 애들은 다 각자 하나하나들은 자석이 될 수 있는데 얘들이 그냥 엉망진창이야. 무질서해. 그러니까 이게 다 상쇄가 돼 버리는 거야. 상쇄가. 상쇄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자석의 효과를 못 내는 거지. 되겠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구 자석 같은 경우도 이거 자석 효과 떨어뜨리려면 바닥에 자꾸 떨어뜨리고 패대기 치고 뭐 이게 망치로 때리고 이러면 깨지지 않을 정도로 뭐 공망치로 막 때리면 이 원자들의 배열이 막 틀어져. 그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막 틀어져. 그럼 일렬로 쫙 돼 있던 애들이 막 틀어져서 막 틀어지고 틀어지면 얘들끼리 막 상쇄돼서 굉장히 자석의 효과가 떨어져요. 음. 아시겠죠? 한번 해봐요. 문방구에서 하나 사가지고 오늘도 패대기 치고 내일도 패대기 치고 뭐 내일 모레도 패대기 치고 막 하면 그 다음 또는 이건 뭐 냉장고에도 못 붙어 있어. 그렇단 말이야. 되겠죠? 자, 자성체 종류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는데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얘는 그냥 아주 골수들이야. 근데 얘는 중간에 껴있는 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영구 자석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요런 이제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건데, 요 특징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두 개로 봅니다. 외부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여기가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주고 있잖아요. 걸어주고 있으면, 요거 그대로, 요걸 이렇게 표시하세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N극, S극 사이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내부 원자들의 이 자석, 원자 자석들도 얘네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여러분들이 요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어가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니까 N극, 여기가 S극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얘 강자성체를 자석 만들어줄 때 이걸 은근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N극, S극이 여기 있으면 얘랑 친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 야, 안 나와 왜?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 S극이 왔으니까 여기가 N극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반대로 가는 애는 반자성체야. 얘가 안티자성체거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하고 똑같이 가.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배열해. 이게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배열하고 있으면 강자성체는 얘랑 나란하게 배열해요. 나란하게 배열한 거 그대로 하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된 거야.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렸다는 얘기는 이쪽에 나오는 쪽이니까 N극이고 이쪽이 S극.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강자성체. 대신에 안티자성체는 이 지금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정렬해요. 그래서 여기 NS면 이 안티자성체는 반자성체는 여기가 SN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야. 여기 잘못했다. 그치? 여기가 다 지워지니 또 N하고 S가 되니까 서로 밀고 미는 이런 방향으로 되는 거야. 이거 안티지 안티. 그래서 요거 이용하게 되면 여기 N극인데 요 반자성체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N극이 유도되니까 서로 밀죠. 그래서 이걸 강하게 만들어지면 공중부양. 그치? 그래서 공중부양 열차,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이런 거 이제 활용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반자성체는 이런 상황이고 상자성체는 배열은 똑같아. 강자성체랑 배열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요걸로 넘어가 볼게요. 강자성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외부 자기장을 없애줘도 자석의 성질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걸 유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서 보면 여기에 안 보인다.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인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막대 자석 있잖아요. 응?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부터 영구 자석 이게 아니라 이 뭐 모양도 이쁘잖아. 안 이쁘나? 여기다가 엄청나게 강한 자석을 여기 강자성체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 뭐가 유도된다고?
S 여기 N 유도되지. 그러고 빼내놔도 시간이 지나도 이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문방구에서 사오면 SN 되는 거야. 떨어뜨리기 전까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보세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이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아니, 또 안 보여.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정렬화가 소멸해서 자석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잘 보세요. 외부 자기장을 걸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날아나게 되는 거는 강자성체, 상자성체야. 안티는 요 녀석 하나야.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외부의 자석을 치워주면 이제는 유지하는 건 얘 혼자밖에 없고 사라지는 거는 얘네 둘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요 녀석. 상자성층이라는 게 요때는 요로 가고 요때는 요로 편으로 가고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그 개념으로 살펴보면 그 가위, 자석에다가 가위 놓게 되면 가위가 철이니까 붙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석하고 붙을 수 있고 자석으로 이게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거는 세상에 자석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철은 자석에 붙어요. 이게 아니에요. 즉, 자, 이게 가위가 있어요. 가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철 재질이잖아요. 얘가 강자성체거든. 여기다가 선생님이 자 N극을 만들어 놓죠. N극을 가까이 되면 얘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요거랑 같은 이렇게 나열하게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위를 갖다가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한물체로 그릴게. 이렇게 그냥 그릴게. 이렇게 칼같이 그렸는데 그럼 이게 N처럼 이렇게 되면 얘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이 철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하냐면 색깔을 자 이렇게 나란하게 배열되거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S극이 돼요. 검은색, 빨간색. 아이 색깔 많아도 헷갈려. S 여기가 N이 되지. 그러니까 요 자체가 자석이 된 거야 순간. 철이라서 붙는 게 아니고 철이 자기화가 된 거야. 자기가 유도된 거야. 원래 기본 자석에 의해서 얘가 순간 자석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N극인데 여기가 S극 되니까 그 다음에 달라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철이니까 붙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가위가 자석이 됐으니까 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이제 그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얘기한 건데 이게 재밌다 이거지. 재밌다. 뭐가 재밌냐면 도선에다가 전류 넣어주니까 얘가 자석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하는 자석 됐다. 야, 이거 뭐 자석 만들기 쉽네. 세상 뭐 편하네 라고 생각해서 이거 역발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도선을 코일처럼 만들어 놓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혹시 도선에다가 전류를 넣어줬더니 자석이 됐다면 이 도선에다가 자석을 넣어주면 혹시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더니 전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전자기 유도 해가지고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유도하는 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그래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 그 머리숱하고 비슷한 거, 자기선속이 변할 때, 이 변해야 돼.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있을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 기전력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 기전력을 우리가 좀 얘기하면 우리 수준에서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압. 왜냐하면 전류가 나오잖아. 근데 이제 유도 전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내용인데 그걸 좀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전류의 원인이 뭐냐니까 이제 전압이거든. 그래서 이게 전압으로 우리가 체계를 잡아보자 해가지고 패러데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유도 전압은 잘 봐요. 우선은 요 코일이지, 코일에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강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더 많은 전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원인이 큰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석으로 우리가 자석에 비해 자석의 변화. 그러니까 자석이 세다고 해서 자석이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온 상황에서 멈추잖아. 그럼 들어올 때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만 멈춘 순간에는 넣어놓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유도 전류 안 만들어져요. 항상 상대적인 운동. 그게 필요한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석을 넣어놓고 있다고 해서 유도 전류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항상 변화가 있어야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화가 있더라도 강도지 강도. 짧은 시간에 많이 변화하면 더 많은 전류가 만들어지고 요 N은 코일의 개수야. 코일 하나가 얘에 대해서 전류를 만들면 코일 두 개가 있으면 얘도 만들 거 아니야. 세 개가 있으면 세 개가 만들 거 아니야. 그 N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마이너스인데 요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거든요. 뭐냐면 이 방향을 잘 보세요. 자기 선속의 변화를 어떻게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오지마 가지마라 그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방향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해봤을 테니까 자 이거 좀 지우고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짧게 끝내려고 그러는데 기네. 선생님 막 목도 지금 막 아프고요 이제 머리도 지끈지끈하네요. 이제 체력이 다 된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맛이 가서요 이제는. 봐봐요. N극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순간적으로 N극을 오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아까 가이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석을 갖다가 서로 달라붙거나 밀어내거나 하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 자석밖에 없어. 얘 오는 걸 막으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코일이 자석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N극, S극의 자석이 됩니다. 근데 자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가 스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석이 되기 위해서. 그럼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를 N극에 가리키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리면 이런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N극이 나가죠. 그럼 잘 가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는 것도 싫어. 이게 얘가 뭐 알겠지만 이 솔레노이드라서 얘가 베베 꼬였잖아. 약간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그래 쿨하지 못하고 이게 베베 꼬였어. N극 가지. 그럼 또 뭐야? 아까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가면 또 가지 마야. 그럼 N극 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잡아 당겨줘야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가 순간적으로 S가 생기고 N극이 생기는 자석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흘려야 되겠죠. 자석이 되기 위해선. 그래서 엄지를 아래로 꽂고 돌려주면 그때는 유도 전류 방향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S극 들어오면 오지마. 그러면 엄지 이쪽으로 꽂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 이쪽 방향 유도 전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S가 가게 되면 가지마 하면 또 여기 N극 생기고 반대편은 S극이 생겨요. 그쵸? 그러면 오른손 엄지 위쪽으로 꽂으면 이쪽 방향 유도 전류가 생기죠.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코일에다가 만약에 N극이라는 자석을 넣어 놓잖아요. N극이라는 자석 여기 N극, S극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을 통과시켜. 근데 얘네들 코일이 어서와 한다고 해봐. 그럼 얘가 점점 힘을 받으니까 빨라지겠지. 얘가요? 그 녀석을 막 돌려가지고 내가 원형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서? 계속 어서와서 어서와서 하면서 어떻게 돼서? 무한대 에너지. 우주를 삼킬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장난 삼아서 코일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막 해서 연결했어. 붙였어. 자석 하나 통과시켰더니 방학 끝나고 왔더니 전 우주가 사라지더라. 여기에 에너지에 막 흡수돼가지고 말이 되냐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들어오는 거를 막고 나가는 것도 막고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많은 거 배웠는데 이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도선이 있을 때 전류 넣어주면 얘가 자석이 되더라. 그쵸? 그거 하나랑 이번엔 도선이 있을 때 거기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게 되면 얘가 전류를 만들어내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원인을 살펴보면 뭐냐면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전하가 있으면 전기를 띠는 애가 있으면 그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된다. 전기적인 특수한 상황이 펼쳐진다. 우리가 이제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운동을 하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띤 입장이기 때문에 전기장뿐만 아니라 문제는 얘가 자기장도 형성한다는 거예요. 얘가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도 형성한다. 즉 자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몰라요. 그냥 이 자연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아, 전하가 전기를 띤 입자가 있을 때는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걔가 운동하면 자기장도 형성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 조금 더 우리가 어차피 뒤에 나가면 요걸 배우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가속을 하게 되면은요. 변화는 이게 쉽게 말하면 정지하거나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는 관성계였잖아 우리가. 응? 우리 공부했었잖아. 그쵸? 힘받지 않는 애요. 그런데 그래서 일정한 전기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만 일정한 자기장 만들었는데 힘을 받게 되면 이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도 변하. 이 자기장이 여기 여러분 오타네요. 그쵸?
요게 델타 B 필드가 돼야 돼. B 필드. 이렇게 오타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도 변하고 전기장이 그러니까 가속이 됐을 때 전기를 띤 입자 가속되면 전기장도 변하고 자기장도 변하면서 얘네들이 진행한 어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이게 바로 전자기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띤 입자를 가속시키면 이렇게 빛을 만드는 거예요. 빛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조금 우리 지금 요 단원에서는 조금 이제 넘어간 내용이긴 하지만 어차피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서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포인트를 두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아시겠죠? 전기를 띤 입자가 전기장을 띠지만 걔가 운동하면 자기장도 띠더라.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거든요. 자, 전동기는 뭐냐면 이 지금 기존의 자석이 있어요. 거기다가 코일이 있는데 여기다 전류 넣어주면 얘가 못 해요. 코일이. 전류는 그러니까 여기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못 해. 자석되잖아.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그 원래 자석이 있었는데 또 얘가 자석이 됐기 때문에 자석과 자석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발전기는 뭐냐면요. 이번엔 전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구조는 완벽하게 동일해요. 전동기나 발전기나 구조는 완벽하게 동일해요. 기존의 자석이 있는 상황에서 코일을 돌려요. 코일을 돌린다는 얘기는 자, 이 상황에서 잘 봐요. 이 코일을 돌려볼게. 자,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코일이 있어. 돌려서 이렇게 왔다가 또 돌아갔다 또 요렇게 왔다가 돌았다면 요렇게 왔을 때는 이 코일 입장에서 N극이 다 가까워진 거고요. 요렇게 왔을 때는 N극이 갑자기 이쪽에서 요로 한번 여기서 N극이 있다가 갑자기 쇽 이렇게 사라진 거기 때문에 N극이 빠진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또 뭐 N극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N극의 쓱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효과거든요. 얘를 돌리면. 그럼 여기 N극의 쓱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얘가 뭐돼?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이 발전기라는 거는 우리가 돌려줌으로 해가지고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구조를 좀 보게 되면 N극의 S극이라는 기존 자석에다 코일 있는 구조는 발전기나 이 모터나 발전기나 100% 동일한데 인풋을 우리가 전기를 넣어주면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얘가 자석이 돼서 자석 안에 서로 밀고 당기는 것 때문에. 반면에 여기는 인풋을 뭘 넣어주냐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넣어서 돌려주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냐면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여기도 인풋과 아웃풋이 반대로 되는 거지. 그 중간에 있는 이 구조는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두 가지를 살펴봤죠. 얘네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원인은 뭐다? 다? 얘네들의 원인은 그냥 전하의 운동이에요. 전하의 운동. 등속도 전하. 이것도 말이 어려우니까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면 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왜 똑같은 원인은 하나라니까 근데 누가 인풋이냐 아웃풋이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전동기와 발전기를 설명드릴 때가 잘 봐요. 전동기는 잘 봐요. 전류. 전하의 운동이죠. 그렇죠? 이 안에서 전류를 넣어주면 이 전자들이 운동한다고. 근데 전자는 전기를 띤 애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자석이 되죠. 그렇죠? 자석이 되는데 기존에 자석들이 있었으니까 자석과 자석끼리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발전기도 어떻게 똑같냐? 원인은 뭐라고요? 그냥 똑같이 전동기랑 똑같이 전하의 운동이에요. 왜 운동이냐면 잘 봐요. 이 녀석은요. 안에 자 선생님 이걸 그림을 그릴 데가 없나? 그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도선 하나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 이렇게 원자들이 있고 여기 원자의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이걸 레임으로 돌려주는 거야. 얘네들이 돌아가죠. 어떻든 간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움직이면서 전하들의 운동이 발생해요. 그럼 얘들이 뭐 된다고? 자석 된다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자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존 자석과 얘네들이 지금 운동하면서 자석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자석과 자석 간의 힘 때문에 서로 밀거나 당겨. 문제는 원자핵들은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거든. 그래서 전자들만 여기 있는 전자들만 요게 나란하게 이걸 타고 움직이는 거야. 그걸 뽑아내면 그게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이 자기장을 자르면서 운동한다는 게 말이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기존 자석 안에서 뭐 이 그 코일을 내가 돌려주면서 전하의 운동을 시키는 거야. 원인이 똑같다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어. 여기까지는 잘해도 이 현상을 다른 현상으로 생각한다니까. 여기는 저기 돌아가고 여기는 전기가 나오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전하의 운동 때문에 그래.
여기는 전류를 넣어줘서 전하 운동시켜서 자석돼서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내가 돌려줌으로써 자석이 돼가지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전화 양전화 간에 반대 방향의 전자기가 발생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건전지 원리죠. 플러스 애들은 고정이 돼 있다고, 원자핵으로. 그러니까 전자들만 이동하는 거야. 아까도 봤잖아. 도체에서 전자들 잘 이동한다고. 그래서 전자만 도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운동해서 이것이 전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게, 이게 모터랑 발전기는 이게 100% 구조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도 없어질 시점이 됐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제너레이터라 그래가지고 이게 발전기가 따로 있고 모터가 따로 있는데, 이건 좀 더 이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사실 이거 없애고 모터 하나만 달아놓으면 돼. 왜냐면 모터랑 발전기는 동일하다니까. 여기에다 전기 넣어주면 얘가 돌아가는 거고, 거꾸로 요걸 내가 돌리면 이쪽으로 전류가 뽑아져 나와. 그래서 이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 그냥 기존에 있는 그 가솔린 엔진 넣어놓는 거예요. 휘발유 넣어가지고 폭발시켜가지고 저기 크랭크톤, 저기 뭐야, 크랭크톤이 플랑크톤도 아니고 뭐야, 크랭크축 돌려가지고 피스톤 움직여가지고 바퀴 돌리는 거고, 모터를 하나 달아놔요. 그리고 배터리가 있죠. 어느 게 먼저 건 관계없는데 우선 요거부터 할게요. 가솔린 엔진을 우선 돌려요. 그때 모터는 꺼놔. 대신에 여기 모터도 여기 바퀴에 달아놨는데, 이거는 모터에 전기를 안 넣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가솔린 엔진은 바퀴가 돌아가면 바퀴가 돌면서 이 모터를 거꾸로 돌려. 그럼 여기 전기가 만들어지거든.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완충되면 기기적으로 가솔린 엔진을 꺼요. 그 다음부터 모터를 돌리면서 이제 전기로 거꾸로 전기로 모터를 돌리면서 이 바퀴를 돌려요. 그 다음 배터리가 방전되면 기기적으로 다시 가솔린 엔진을 돌려요. 그쵸? 그럼 얘가 바퀴를 돌아가면서 다시 모터를 돌리니까 얘가 발전기 돼서 다시 충전해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충전되면 모터 돌리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반반씩을 쓰는 거야. 예전에는 이것만 100% 쓰던가 했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돌리면서 그걸로 얘를 충전시키는 거야. 발전시키는 거. 그래서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 전하의 운동이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내용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렸고, 문제풀이는 선생님 또 간략하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까도 뭐 그런 내용들 팁을 전수해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